믿는 대로 보인다. 만약 당신의 한 달 수입이 시간당 수입이 된다면 어떨까? 당신의 1년 수입이 한 달 수입이 된다면? 여러분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며 손사래를 친다.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일이라고 여긴다. 어쩌면 이 책을 집은 당신도 그럴지도 모른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내게 매우 중요한 책이 하나 있다. 1961년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해서 읽는 책이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다. 성공 철학의 신화가 된 책으로 많은 이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 위대한 사상가 힐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힐은 다양한 주제, 이야기, 훈련 방법을 파고들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인데 이상해 보인다. 이런 책이 또 있다. 로버트 러셀의 이제 나는 부자다다. 이 책 역시 위대한 저작인데 역시 돈과는 관련이 없다. 이쯤에서 당신이 감 잡았기를 바란다. 부창출의 열쇠 중 하나는 돈은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강조를 위해 다시 반복하겠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힐과 러셀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부와 상관 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치를 대부분은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 물어보고 싶다. 부유한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 비행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삶. 아마 대부분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돈다발이나 은행 계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까? 의외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웹스터 사전 또한 부를 풍부한 공급으로 정의한다. 돈의 풍부한 공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물에 비유하는 것이다. 물 한 방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잘것없고 무력하다. 물 한 방울을 1달러로 바꿔 생각해도 된다. 1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일수록 운동량이 증가한다. 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결국 풍부한 수량의 경류가 된다. 이 물줄기가 산을 옮기고 협곡을 깎는다. 물은 그야말로 우리 행성을 조영한다. 단, 물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흐름을 멈추고 고여있는 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정체된 물은 증발해 사라지기 시작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돈도 제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강력해진다. 산골짜기의 개울물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쓸어갈 수 있다. 비밀은 양에 있지 않다. 움직임에 있다.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한다.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 평범한 사람은 최상위 부유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유별나고 특별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부자들을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로 여긴다. 이 추정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룬다.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의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만 빼면 부자들도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 부자들도 일하고, 웃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복과 부침을 겪는다. 그들에게도 하루는 정확히 20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대부분은 별일 없이 보내지만 부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 무엇이 다를까?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것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의 차이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흔하게 듣는다. 하지만 이 문장은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반복적으로 듣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경구가 정반대라는 것을 안다. 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인다.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을 믿어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당신과 억만장자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부유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이다. 부자들은 무언가 특별한 재간이나 육감을 타고났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하다. 쉽지 않을 뿐이다. 이 과정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 가고,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얻고, 자립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한다. 나는 이 비율이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과 같다고 본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고 물어보자. 돈 버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면 100명 중 99명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돈 버는 방법이야 당연히 알죠. 매일 돈 벌러 다니잖아요. 하지만 이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직장을 얻고 생계를 잇는 것이다.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구 전체 중 오직 소수만이 돈 버는 방법을 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돈을 세는 방법이다. 우리는 가계부의 대차대조표와 그래프와 차트를 작성하고 마지막 한 푼까지 기록한다. 하지만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감추려 들면 쉽게 감출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심리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같은 어이없는 말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일 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변명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의식이 확장되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 싶어서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다. 한 달에 5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1년에 5만 달러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의식의 지평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넓힐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부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의식이 있다. 그들과 같은 의식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들에게는 왜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왜 성공에 이르는 열쇠인지 알아야 한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조언에 따를 때 그 이유가 상대가 성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다. 당신 안에는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부가 하룻밤 새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에는 대개 위험이 따른다.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그 부를 금세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몇 년 만에 무일푼이 된 복권 당첨자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고 돈방석에 앉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른 나이에 돈을 탕진한 뒤 재기하지 못하고 여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이는 돈에 대한 집착과 강박에서 마음을 영원히 해방해줄 지속적인 부를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억하는가? 나는 책의 첫머리에서 돈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생각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부유한 마음을 장착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흐르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환한다. 이 교환은 종종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부를 더욱 증대한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돈 이야기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편해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등 원치 않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유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다. 기억하자.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다. 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자유다. 그 자유는 당신의 손에 강력한 힘을 쥐어준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을. 앞에서의 내용은 저자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서 가져왔다. 이 책을 읽으면 절로 선택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밥 프록터는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사람이다. 그는 26세 때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그는 그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혼자 그 변화를 누릴 수 없었다. 그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의문이 그가 평생을 헌신한 긴 여정에 발을 들이게 했다. 그는 48년에 걸쳐 치열하게 연구했다. 그는 정말 이루고 싶은 꿈에 다가가지 못한 채 원치 않는 삶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했다. 지난 500년 동안의 여러 현인을 멘토로 삼고 과학자처럼 그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들이 제시한 묘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실히 수행했다. 이 책에 적힌 아이디어를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이 책을 완벽히 소화한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늘 존재했던 힘을 비로소 발휘하게 될 것이다. 신념, 체계도 바뀌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마인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의식 수준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은 1년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다고 하면 믿겠는가? 1년에 버는 액수를 큰 노력 없이 심지어 즐겁게 한 달 만에 버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의식이 확장되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라. 당신은 얼마의 돈이면 풍요를 느끼겠는가? 의식의 지평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더 넓힐수록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나를 부여잡고 있는 생각들이 언제든 치고 들어올 것이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또는 가족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켜켜이 쌓여있는 내 기존의 생각이 나를 한없이 끌어내리려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일어나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 태어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닥을 치려 할 때, 두려움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책을 집어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기를 바란다. 이 방법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열리는 길이다.